이런 짓거리도 좀 노래 뻔뻔하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지. 롯데갈매기 살아있었네.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저는 역사입니다, 역사. 월요일에는 일본 서기. 어? 양파! 잠깐만요. 야, 양파! 만우절. 양파 만우절인데 아무 얘기나 해봐. 나는 강아지다! 나는 강아지다, 이 족같은. 뭐라고? 왜 화났어, 양파? 밥 안 줘서 화났어. 양파 밥 안 줘서 화났다는데. 이따 다 읽어주죠. 양파 뭐라고? 전두환은 천사다. 어. 그래, 씨발, 만우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아, 고등학생이구나 참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자, 월요일에는 일본 서기, 화요일에는 글쓰기 첫걸음, 수요일에는 그 철학 산책, 요렇게 세 가지 컨텐츠가 지금은 그 뭐죠? 정기적으로 하는 컨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실 분들은 즐겁게 보시고, 녹화 방송도 항상 올라가니까 즐겁게 보십시오. 뭐 내가 드릴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서기입니다. 일본 서기 권제 11. 대초료 천황. 대초료 천황, 요거는 일본식 시오, 그 묘인가요? 시오죠 이거. 대초료 천황 인덕 천황입니다. 인덕 천황, 우리가 그냥 얘기하기로는 인덕 천황 그러면 됩니다. 대초료 천황은 일본식이기 때문에 뭐 한국 시민들은 일본식으로도 얘기했죠. 자, 대초료 천황 오호 사자키노 스메라 미코토 인덕 천황 닌토쿠 텐노. 닌토쿠 텐노입니다. 인덕 천황. 대초료 천황은 예전 천황, 예전 천황이 예전에 했던 그 응신 천황이죠. 바로 직전,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사람이죠. 호무타노스 메라 미코토의 넷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중희명 나카츠 히메노 미코토라고 한다. 오백성 2번 황자 이호키 리비코노 미코토의 손자이다. 천황은 어려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용모가 수려하였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장성하여서는 인자하고 자애로웠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자, 41년 봄 2월입니다. 뭐라고? 아, 요거는 그 인덕천왕이 아니고요, 응신천왕, 그러니까 요 바로 전 천왕의 41년 봄 2월이랍니다. 네, 그때 예전 천왕이 죽었다. 이때 태자인 토도 칠왕자 우지노 와키라츠코는 대초료존 오호 사자키노 미코토에게 양보하여 제위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대초료존에게 무릇 천하의 군주가 되어 만민을 다스리는 자는 위로는 하늘과 같이 덮고 아래로는 땅과 같이 포용해야 합니다. 군주는 백성을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부려야 합니다. 요게 대충 전 백제로 치면은 전지왕하고 아화왕, 전지왕 근처일걸요. 아, 아신왕하고 전지왕 근처일걸요. 광개토 대왕이 항상 한창 이제 깽판 치고 난 이후일 거야 아마. 자기들 말로는 200년쯤이라는데요. 근데 아마 200 얼마일 텐데, 근데 실제 역사는 아마 400 몇 년일 거예요. 자, 대초료전에게 무릇 천하의 군주가 되어 만민을 다스리는 위로는 하늘과 같이 덮고 하늘과 같이 덮고 아래로는 땅과 같이 포용해야 합니다. 군주는 백성을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부려야 합니다. 백성은 이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천하가 편안합니다. 지금 저는 아우입니다. 또한 배움과 깨우침이 부족합니다. 어찌 감히 황위를 이어 천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대왕은 홍모와 자태가 뛰어납니다. 대왕이라는 건 여기서 그 지금 여기 나오는 인덕천왕 얘기하는 거겠죠. 인자함과 효심이 멀리까지 알려졌으며 연령도 위이십니다. 천하의 임금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무릇 선제께서 저를 태자로 세운 것이 재능이 있어서였겠습니까? 다만 저를 어여삐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묘사직을 받드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저는 불초하여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릇 형은 위, 아우는 아래, 성인은 군주, 우위는 신하가 되는 것이 고금에 편치 않는 법도입니다. 우위는 뭐죠? 우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한자가 안 나와있어 모르겠다. 아무쪼록 왕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제 위에 오르셔서 저는 신하로서 도울 따름입니다 라고 하였다. 대초료존이 선제께서 제 위는 하루도 비워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밟고 덕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황태자로 삼아 제 위를 계승할 복과 백성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태자를 총애한다는 증표를 중시해 천하에 널리 알리셨습니다. 제가 어리석지만 어찌 선제의 명을 버리고 쉽게 아우왕의 바람을 따를 것입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굳게 사양하며 서로 양보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형제가 그 원숭이 섬의 주인 자리를 놓고 그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서로 양보한다고 이제 꼴값 떨고 있는 거죠. 양파 또 멍멍해봐. 응, 잘했어. 양보 화났어. 히테 액전 대중언 황자 노카타노 오호 나카츠 히코노미코가 왜 야마토의 둔전 및 둔창을 관리하고자 둔전사인 둔전사라는 거는 아마 관직 이름이겠죠. 추룬신 이즈모노 오미의 선조인 어우숭례 오우노 스쿠니에게 이 둔전은 본래 산수 야마모리의 땅이다. 아니야 양파. 그래서 이제 내가 다스리려고 한다. 너는 관장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요거 외라는 게 어디냐면요, 보통 우리가 외라 그러면 야마토라 그러는데 여기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지금의 경도 남부 남쪽 지역 내량 뭐 그 근처 지역을 외라 그럽니다. 외. 저기서 이제 아마 외놈이란 말이 나왔을 거예요. 외놈. 양파 맞아. 양파 원숭이들보다 똑똑해. 맞아. 자, 오승례는 이를 태자에게 아뢰었다. 태자라는 건 아마 토도치랑자를 의미하겠죠. 네, 토도치랑자랍니다. 태자는 대초료존에게 아뢰어라 라고 하였다. 대초료존이 인덕전황입니다. 이에 어우숭례가 대초료존에게 신에게 주어진 둔전을 대중원 황자가 방해하여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초료존은 외직 야마토노 아타이의 선조인 마로에게 왜 둔전이 본래 산수의 땅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다. 신은 모릅니다. 마침 신의 아우 오자롱입니다. 오자롱 오고코만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때 마침 오자롱은 한국 카라쿠니에 파견되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한국이라는 거는요, 그때 여기서 한국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남한을 얘기하는 건데, 요 지역 가야나 뭐 요 근처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파견이라 그러면 되게 꿀값인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일본이 여기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씹새끼들. 아유 씨발, 표현은 뭐 저따위를 아냐. 아무튼 한국에 파견되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대초료조는 오우숭례에게 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오자롱을 불러와라. 밤낮을 가리지 말고 급히 가라 라고 하였다. 곧 담로의 해인 80명을 뽑아 수부로 삼았다. 담로라는 거는 지명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경도 오사카지, 여기 대판이죠, 그죠?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의 왼쪽에 보면은 여기 아와지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담로고요. 요 섬을 의미합니다. 임나일본부가 시작된 거는 또 한참 전이라고 그럴 거야. 계속 자기들은 시료 지배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일본 서기가 그 출처일 거야 아마도. 자, 이에 어우가 바로 한국으로 와서 오자롱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하여 왜 둔전에 관해 물었다. 형파 아니야. 일본 소리 개구야. 일본 소리 개구라야. 생각해보니까 만우절날 일본 서기 하는 거 되게 의미심장하다 야. 자, 오자롱이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전향 옥성궁 마키부쿠노 타마키노미야겠죠. 타마키노미야에서 천하를 다스린 천황의 시대에 요게 언제냐면은 수인천황을 가리킨다네요. 수인천황. 일단 각주에선 그렇답니다. 천황의 시대에 태자인 대조건존 오호 타라시히코노 미코에 맡겨 외 둔전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조를 내려
조라는 건 명령이죠.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조라 그럽니다. 무릇 외의 둔전은 언제나 천황의 것이다. 천황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장차 천하를 다스릴 사람이 아니면 관장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산수의 땅이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대초래조는 오자롱을 액전 대중원 황자에게 보내 진상을 알리게 했다. 대중원 황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만우절이라서 잠시 바꿨습니다. 요 예전에 이제 팬분이 해준 거예요. 몇 년 전에. 자, 이에 그 잘못을 알았지만 용서하고 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산수 황자는 항상 선제가 자기를 버려두고 태자로 삼지 않은 일을 원망하고 있던 차에 일로 원한이 더욱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모의하여 내가 태자를 죽이고 제 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했다. 이에 대초래존이 미리 그 모의를 듣고 태자는 이제 토도칠왕자죠. 태자에게 몰래 고하여 군사를 갖추어 지키게 하였다. 그런 까닭에 태자는 군사를 갖추고 대비하였다. 대산수 황자는 군사가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홀로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밤중에 출발하였다. 계속 쓰라고요. 양파가 더 귀여운데요. 아니다. 아무튼 저건 제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자, 새벽에 토도 우지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 하였다. 토도라는 곳이요, 가끔 나오는 곳인데 여기가 토도였나? 아무튼 여기네. 예. 아무튼 그 반란군 잡으러 이제 요 지역으로 왔답니다. 사실 근데 요런 지명 고증은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잘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신뢰성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것저것 하니까 일단 이걸 읽어야 되니까 제명을 이렇게 따져놓긴 했는데 그렇게 사실 뭐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때 태자가 삼비옷을 입고 노를 잡고 몰래 사공들 틈에 섞여 대산수 황자를 태우고 건넜다. 이윽고 강가운데 이르러 사공을 꿰어 배를 밟아 전복시켰다. 그러자 대산수 황자가 강에 떨어져 물에 빠졌다. 그는 물에 떠내려가면서 노래하였다. 노래한다고요? 물에 빠진 와중에? 토도의 나루에서 능숙하게 노를 젓는 사람이여 나를 빨리 구하러 와다오. 요게 토도 지방에 보면 요런 천이 있어요. 지금도 천이 있는데 아마 요걸 보고 토도하라 그럴 거고, 여기서 일단 얘들이 얘기하는 거는 물에 빠뜨리고 반역자니까 태자가 이제 놀러가는 척하면서 그 물에 빠뜨리고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겠죠 여러분. 네, 일본입니다. 일본. 네,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자, 그러나 복병이 많자 강기슭에 이르지 못하여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다. 반역자가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찾게 했더니 고라제 카와라노 와타리에서 떠올랐다. 고라제 이것도 지명인데 내가 해놨나? 고라제 있군요. 봅시다. 여기 어딘가에서 그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시신이 여기서 떠올랐다는 건 좀 이상하네. 이게 지금 상류잖아. 상류고 이게 하류잖아. 근데 이건 지류잖아. 그럼 이걸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일로 왔다는 건가? 아무튼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일본이니까 가능하겠죠. 일본은 그 꿈과 희망의 나라잖아, 그죠? 자, 태자가 그 시신을 보고 노래하였다. 토도를 건너는 나루터에서 서 있는 박달나무여 마음으로는 베려고, 그러니까 베버리려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베려고 생각했지만 뿌리에서는 그대를 떠올리고 가지에서는 누이를 떠올려 이쪽 저쪽 모두 가슴이 아파 끝내 베지 못하고 돌아왔구나. 박달나무여. 그러니까 반역자이지만은 그게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정확히 뭐 형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거기 때문에 그 결국 직접 칼로 찔러 죽이진 않고 그냥 물에 빠뜨려 죽였다, 뭐 그런 말이겠죠. 안도부 그런 얼굴로 그런 말 쓰지 마라. 버퍼링이 심하다고요? 지금 방송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까? 자, 그리하여 나라노야마의 대산수 왕자를 장사 지냈다. 나라산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어딘가 있겠죠. 자, 이후 토도에 궁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았으나 여전히 제위를
대초료전에게 양보하려고 오랫동안 즉위하지 않아 제위를 비워둔 지 이미 3년이 지났다. 그때 해인들이 바다 사람들이 생선을 진상품으로 가지고 와 토도궁 우지노미아에 바쳤다. 토도궁이라는 거는 뭐 아까 이 근처 어디에 있겠지 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괜찮아요? 태자가 해인들에게 나는 천황이 아니다 라고 하며 곧 돌아가서 나니아에 진상하도록 하였다. 난파라는 거는 여기가 아마 이제 그 대초르존이 있던 자리고 그때 살았던 곳이고, 아마 난파라는 곳이 이 근처 어딜 겁니다. 이 근처 어디에 난파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 근처 어디에 살던 게 아마 그때 이제 원래 천황 후보였던 이제 토도치랑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해인들의 양파 왜 화났어? 화났구나. 끝나고 줄게 임마. 대초료전 역시 돌려주어 토도에 바치도록 하였다. 미안합니다. 대초료전이 여기 난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인덕전황이요. 그리고 토도치랑자가 이제 여기 어디에요? 여기 토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네요. 뭐 그런 모양입니다. 아무튼 자, 대초료전 역시 돌려주어 토도에 바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해인들의 바구니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생선이 썩어버렸다. 안녕하세요. 또다시 돌아가 다른 생선을 잡아 바치려 했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로 사양하였다. 그리하여 생선이 또 썩었다. 해인들은 여러 번 왕복하는 일에 지쳐서 생선을 버리고 울었다. 그래서 속담에 해인인가? 해인도 아닌데 자기 물건 때문에 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 태자가 나는 형님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다. 어찌 오래 살아서 천하에 폐를 끼치겠는가 라고 말하며 자살하였다. 형한테, 원래 자기가 태자인데 자기 형이 천황에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형한테 이제 자기 아빠가 죽은 다음에 자기 형한테 제위를 양보하려고 그랬는데 그 형이 받질 않아가지고 3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이제 제위 오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형이 제위를 받게 하려고 일부러 자살했답니다. 동생이. 개구라죠. 아마 구라일 겁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구라일 겁니다. 지도 저번에 공유해 드렸는데, 저번에 링크 드렸잖아요. 저번에 링크 드렸는데 왜? 저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 아니에요? 요게 지금 완성된 건 아닌데 요게 링크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니까. 네, 아무튼 그거 드렸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자, 대초료조는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파에서 놀라서 달려가서 토도궁에 이르렀다. 태자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날이었다. 대초료조는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네, 별 말씀을요. 제가 무께서 방송에 오셨는데 뭐 제가 어떻게. 태자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날이었다. 대초료조는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몰라 했다. 머리를 풀고 시체 앞에 웅크리고 나의 아우 황자야 라고 3번 불렀다. 그랬더니 갑자기 살아나 스스로 앉았다. 스스로 일어나 앉았다. 야, 전설의 고향이다. 대초료조는 태자에게 슬프고 안타깝도다. 태자라는 거는 이제 토도치랑자겠죠. 무엇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가? 만약 선제께서, 응신천왕께서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겠느냐라고 하였다. 이게 좀비지. 그러니까 태자였던 것, 뭐 그런 거겠죠. 토도치랑자였던 것. 태자가 형왕, 그러니까 그 인덕천왕이죠. 인덕천왕인 게 1000명입니다.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천왕이 계신 곳에 제가 가게 되면 형님이 성인이며, 성인이라는 거는 이제 성스러운 사람이고 계속 양보하신 것을 상세히 알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께서는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급히 오셨습니다. 어찌 수고롭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곧 동복누인 팔전황녀 야타노 히메미코를 바치며 뭐라고?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야타노 히메미코를 바치며 비록 납체라는 거는요. 요건 이제 아무튼 뭐 그 혼수 같은 거예요. 예물 같은 거예요. 납치하시기에 부족하지만은 삼가 후궁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초료존하고 그 다음에 토도치랑자하고 서로 형제 관계인데 토도치랑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대초료존이 가가지고 토도치랑자를 보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친누나 동복 누나를 그 누구죠? 자기 형인 토도 대초료존한테 주면서 결혼하세요, 파워섹스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네. 원숭이 새끼들은 왜 인이가 없나? 인이가 없으면 씨발 얘라도 있어야지. 얘가 없으면 지라도 있고, 인이도 없고 얘도 없고 지도 없고 씨발 믿음도 없고 뒤통치는 거 보면은 그게 뭐야 그게. 아무튼 좀비가 그 친누나를 자기 이복 동생한테, 이복 형이죠, 이복 형한테 이제 그 결혼하라고 줬답니다. 후궁으로 삼으랍니다. 자라고 했다. 그리고는 관에 엎드려 죽었다. 대추료저는 소복을 입고, 소복이라는 건 뭐 여러분 아시는 그 흰옷입니다. 흰옷을 입고 슬퍼하며 소리내어 슬피 울었다. 그리고 토도산 우지노야마 위에 장사 지냈다. 아무튼 좀 그렇네요. 토도산이라는 것은, 토도산 어디 있을까요? 이건 내락산, 나라산, 이게 나라산이구나. 토도산, 토도산 없네. 뭐 이 근처 어딘가, 토도치랑자니까 아마 여기가 봉지였겠죠, 그죠? 근데 여기 적힌 대로 본다 그러면 이 근처에 어디 있는 산이었겠지 뭐. 정확히 안 나와 있네. 자,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학자들이나 역사 전공자들이 해석하는 방식대로 한번 틀어서 해석한다 그러면은 대초료존이, 그러니까 인덕전왕이죠. 인덕전왕이 토도치랑자의 그 누나를, 친누나를 되게 탐했는데 그것 때문에 토도치랑자를 죽이고 그 친누나를 강제로 뺏어서 이제 결혼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렇죠. 자살로 위장해 죽이고 이복누이는 자기가 취한 거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진위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요게 700년 경에 이제 만든 책이기 때문에 700년쯤이요. 기원 후 700년. 그때쯤 일본인들의 정신 세계가 이런 거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때 인덕 전황이 뭐 했다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어낸 말일 수도 있어요. 자, 원년입니다. 자, 그래서 인덕 전황 원년입니다. 봄, 정월, 정축, 삭, 김요일에, 요게 언제냐면은 언젠지 안 나와 있네요. 자, 김요일에 대초료존이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황후를 높여 황태후라고 했다. 궁전을 난파에 지었는데 이것을 고진궁 타카츠노미야라고 한다. 고진궁이라고 했답니다. 난파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근처 땅을 난파라 그러지 않던가? 고진궁은 어딜까? 고진궁, 여기 있네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 지금의 오사카 지역, 대판 지역을 이제 그 난파라 그러는데, 여기에 뭐 고진궁이라고 있었답니다. 실제로 저게 고진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보존한 것들을 지도에다 찍었기 때문에. 자, 궁전의 담장과 건물에는 흰색을 칠하지 않았다. 석가래, 대들보, 그 다음에 기둥도 장식하지 않았다. 억새로 지붕을 이을 때에도 끝을 가지런히 하지 않았다. 이는 사사로운 이유로 백성이 밭을 갈고 배짜는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어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전에 천황이 태어난 날 부엉이가 산실에 들어왔다. 다음날 아침에 예전 천황이, 그러니까 응신 천황이죠,
대신 문의 숙녀 타케시우치노 스쿠네를 불러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라고 물었다. 대신이 문의 숙녀가 길조입니다. 또한 어제 신의 처가 아이를 낳을 새 굴뚝새가 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천왕이 지금 짐의 아들과 대신의 아들이 같은 날에 함께 태어났다. 모두 길조이다. 이것은 하늘의 표식이다. 그 새의 이름을 따서 서로 바꿔 자식 이름에 붙여 후세의 증표로 삼자라고 하였다. 아, 그래서 대초료존이군요. 그래서 굴뚝새의 이름을 따서 태자 이름을 대초료 황자라고 했으며 부엉이 이름을 따서 대신의 아들, 문의 숙녀 아들을 목토 숙녀 추쿠노 수쿠네라고 했다. 이는 평군신 해구리노 오미의 시조이다. 이 해 간지는 계유이다. 사람들이 일본 서기를 잘 모르니까요. 사실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처음 읽은 건데 뭐. 자, 2년 봄 3월 신미삭 무인 8일에 반지원명 이하노 히메노 미코토를 황후로 삼았다. 황후로 삼았다고요? 아까 그러면 그 이복누이는 어떻게 됐을까? 진짜 후궁으로 삼았나? 자, 황후는 대형 건의 수별 천왕 오호에노 이자호와케노 스메라 미코토, 그 다음에 죽일 중황자 스미노에노 나카츠미코, 서치별 천왕 미츠 하와케노 스메라 미코토, 웅조 진간 치자 숭예 천왕 오아사즈 미와쿠 고노 스메라 미코토를 낳았다. 황제를 많이 낳은 걸 보니까 저 황제들 사이에 촌수가 아니구나. 저 서로 형제니까 뭔가 계승이 제대로 안 된 역같은 사건들이 많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아마 그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또 비인, 그러니까 후궁입니다. 후궁인 일향 발장원 히무카노 카미나가 히메는 대초향 황자 오호쿠사카노 미코와 번사 황녀 하타비노 히메 미코를 낳았다. 그때 연호요? 연호로, 그러니까 인덕 천왕이라 그랬으니까 인덕이란 말이 연호일 거예요. 인덕 3년, 인덕 2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 일본식으로 하면은 대초료 천왕이니까 대초료 2년, 뭐 대초료 3년 이렇게 불렀겠죠.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오라는 게 그런 거니까. 뭐 다른가? 연호는 달랐나? 아, 황후는 권력을 위한 자리, 후궁은 자기를 위한 자리. 자기를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아마 그 방 좀 비켜달라 그랬겠죠 뭐. 4년 봄 2월 김이삭 갑자 6일에 군신을 불러 짐이 누대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라 안에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다. 생각하건대 백성이 매우 가난하여 집에서 밥 짓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원숭이니까 그렇겠지. 불을 쓸 줄 모르니까. 짐이 듣기에 옛 성왕의 시대에는, 옛날에 일본에 성왕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덕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집집마다 천하가 태평하다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한다. 지금 짐이 백성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다. 칭송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밥 짓는 연기가 점차 줄고 있다. 이것으로 오곡이 여물지 아니하고 백성이 궁핍하다는 것을 알았다. 연호가 안전해지는 거야? 기내에서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는데 하물며 기 외의 제국은 일로 무엇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기라는 거는 우리가 경기도 할 때 그 기자고요. 그래서 이제 기라는 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요때 대화 정권의 통치 범위인 요 지역이겠죠. 여기 멀리는 이제 대판 지역에서 내량 지역 요 지역이겠죠. 아니면 저기 북쪽에는 뭐 경도 지역까지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 뭐죠, 구주 지역을 지배했다거나 아니면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거나 그런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만약에 그게 통치가 제대로 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요 중간 지역에도 지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 중간 지역은 거의 지명이 안 나오고 지금 보면은 요 찍힌 게 되게 제한적으로만 나와요. 요 지역, 그 다음에 요 지역 조금. 근데 요 지역은 사실 신화시대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역
부주 지역에 이제 가끔 지명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요. 사실상 이제 이 지역의 통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마. 자, 아무튼 자 3월 기축삭 기후일에 21일에 지금부터 3년간 모든 과역을 면제하고, 과역이라는 거는 뭐 노역입니다. 노역. 사람들 불러서 일 시키는 거 있잖아요. 공사시키고 이런 거, 피라미드 짓고 이런 거. 백성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라라고 명하였다. 이날부터 시작하여 수놓은 옷과 비단신은 완전히 해지지 않으면 다시 만들지 않았다. 또한 따뜻한 밥과 국은 식고 썩지 않으면 바꾸지 않았으며, 욕심을 줄이고 행동을 삼가하여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궁전의 담장이 무너져도 수축하지 않고 지붕을 이은 억새가 허물어져도 개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바람이 그 틈새로 들어와 의복을 적시었고 별빛이 무너진 곳으로 새어 들어와 침상을 비추었다. 이후 비바람이 때에 맞아 오곡이 풍성하게 여물었다. 3번 곡씩 읽는 사이에 백석은 부유하고 넉넉해져 칭송하는 소리가 이미 가득하고 밥 짓는 연기 또한 가득 피어올랐다. 7년입니다. 여름 4월 신미삭 1일에 천왕이 누대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연기가 많이 피어올랐다. 이날 황후에게 지무님이 넉넉합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황후가 어찌하여 부유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천왕이 연기가 나라에 가득하니 백성이 당연히 부유한 것이 아닌가 라고 답하였다. 황후가 다시 궁의 담장이 무너졌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궁전이 무너져 옷이 이슬해졌습니다. 어찌 넉넉하다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천왕이 무릇 하늘이 군조를 세우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군조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옛 상황은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 돌아보고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백성이 가난한 것은 짐이 가난한 것이고 백성이 부유한 것은 곧 짐이 부유한 것입니다. 백성이 부유한데 군주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내가 문서 읽으면서 처음으로 보는 그 유교적인 왕이네요. 유교적인 왕. 그때는 물론 그 저도 몰랐겠지만 얘들. 자, 가을 8월 기사삭 정축 9일에 대형 건의 수별 황자를 위하여 임생부를 정하였다. 임생부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거를 봉지로 줬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또한 황후를 위해서 갈성부를 정하였다. 이것도 아마 봉지 같은 거겠죠. 노급 같은 거겠죠 아마. 700년에 쓰인 거니까 아마도 당나라의 영향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때면 이제 서로 교류할 때쯤이니까요. 근데 이게 400년 내외일 텐데 실제 시점이 지금 요 이야기 시점이 그때 유학적인 가르침이 일본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9월에 제국 여러 나라들이 과역을 모두 면제한 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궁전은 썩어 무너지고 창고는 비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들이라는 거는요, 얘들이 그 뭐예요? 여기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아마 작은 나라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직접 통치를 한 게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걸 지배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아마 뭐 치고받고 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형님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백성이 지금 부유하여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습니다. 마을에 호랍이 과부가 없고 집집마다 쓰고 남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때 조세를 바쳐 궁전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자, 납세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전부 다 유일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고 허락하지 않았다. 자, 10년입니다. 겨울 10월에 처음으로 과역을 부과해 궁전을 지었다. 백성들은 자신납세. 백성들은 명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제목을 나르고 망태를 짊어졌다. 지금 보면은 명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제목을 나르고 망태를 짊어졌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그 노인하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노인하고 어린애들한테 일 시키고 자기들은 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항상 그렇네요. 스스로 요역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밤낮은 가리지 않고 힘을 다해 앞다투어 지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궁전이 모두 완성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도 성스러운 황제다라고 칭하는 것이다. 자, 11년입니다. 여름 4월 무인삭 가보 17일에 군신에게 지금쯤이 이 나라를 둘러보니 들판과 무슨 넓은데 전지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지라는 거는 농사지을 땅이요. 또 하천은 지멋대로 흐르고 하천 하류는 흐름이 빠르지 않다. 느리단 말이죠.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바닷물이 역류해 거리에서 배를 타야 할 지경이 되고 도로 또한 진흙탕이 된다. 이에 군신들은 함께 이러한 상황을 살펴 물길을 바로잡아 바다로 통하게 하고 역류하는 것을 막아 전지와 택지를 안전하게 하라. 라고 해서 그 뒤쪽에 보면은 쭉 치수 사업이나 아니면 밥 만드는 사업 뭐 그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중국에도 보면 성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요왕하고 그다음 순왕 있죠. 그죠? 요임금 수임금 시대에, 아니 그 내외 시대에, 그 전후 시대에 이제 전체적인 치수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는요, 치수라는 거는 강의 물길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제방도 쌓고 그런 거잖아. 농사짓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때쯤 이제 농사를 제대로 짓게 됐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 그거를 중국하고 똑같이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인덕천왕쯤, 그러니까 기원 후 400년 경쯤에 이르러서야 겨우겨우 이제 일본이 농사를 제대로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풍우 책사, 저 진짜 책사 풍우인가? 진짜 책사 풍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라고요? 반갑네요. 그러니까 아마 대규모 토목공사도 있었을 것이고, 반갑네요. 실물을 보는 건 처음이라서. 그 대규모 토목공사도 있었을 거고, 아마 일본사에서 되게 일종의 요임금이나 아니면 순임금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인덕천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 인덕천왕하고, 그러니까 대초려존하고 그 다음에 토토칠왕자하고 사이에 벌어졌던 이제 서로 황이 물려주기 이 얘기를, 황이 이제 밀어주기 그 얘기를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자기가 제위를 받지 않고 남한테 이제 그 왕위를 준다는 게 그 뭐요, 그러니까 그 되게 이제 뛰어난 군주의 대표적인 자질이잖아요.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이 시대가 일본이한테는 요임금 수임금처럼 아마 태평성대가 아닐까 싶네. 자, 겨울 10월에 그래서 이제 치수 얘기를 합니다. 궁전하고 토목공사하고. 몰라, 난 잘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중국 그 뭐예요, 그 남사에 나오는 그거예요. 그쪽은 내가 안 읽어서 몰라요. 지금 일본 서기를 처음 읽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것저것 대주에서 해놨겠죠. 자, 겨울 10월에 궁전 북쪽의 들에 수로를 파서, 여기서 궁전이라는 건 아마 고진궁이겠죠. 여기 있는 아까 나왔던 그거 있잖아. 여기 그 고진궁이겠죠, 그죠? 자, 고진궁 북쪽의 들에 수로를 파서 남쪽에 물을 끌어들여 서쪽 바다로 흘러가게 했다. 그래서 이 물을 굴강 호리에라고 불렀다. 또한 북쪽 하천의 홍수를 막기 위해 자전제 마무타노 츠츠미를 쌓았다. 이때 쌓으면 무너져 막기가 어려운 곳이 두 군데 있었다. 자전제라는 거는 제방을 의미합니다.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물을 가다 놓기도 해야겠죠, 그죠? 그때 천황의 꿈에 신이 나타나 무장인 무사시노 히토 강경 코하쿠비와 하네인 카우치노 히토 자전련 3자 마무타노무라 지코로 모 놓고, 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아무튼 이 두 사람을 하백에게 바치면, 강해신에게 바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 강해신한테 바친다는 건 뭐 죽이란 말 아니냐? 무장이라는 곳은 여기 지금의 그 지금의 동경 지역에 있는, 동경 지역을 옛날에 이제 무장국이라 불렀고요. 무사시 그러죠. 그 다음에 한해국이 어디더라? 요것도 아무튼 둘 다 지명인데. 한해국 어디지?
고맙습니다. 근데 너 그렇게 노노 그러면 강퇴한다. 한해국은 여기 오사카 지역이구나. 오사카 남부 지역이구나. 지금도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 지역 사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 지역 사람 하나, 동경 지역에 있는 사람 하나를 잡아가지고 대충 찍은 거야. 그걸 어떻게 내가 다 기억을 하냐. 요 동경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그걸 잡아가서 이제 합의간에 바친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요 지역에 요 시대에 동경까지 이제 외놈들의 영향권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냥 옛날에 왜 가끔 치수한다고 그 뭐 하려 그러면 왜 강의 신한테 뭘 바치면은 짝짝꿍 해줄게 뭐 그런 신화들이 많잖아요. 그런 신화도의 일종이겠지. 동경 하나 그 무사시 하나 넣으면서 이제 저기도 우리 땅이었다 그렇게 어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근데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하백에게 제사 지냈다. 이에 강경은 울먹이며 물에 빠져 죽었다. 이후 곧 그 제방이 완성되었다. 다만 삼자는 온전한 박 두 개를 가지고 막기 어려운 곳으로 갔다. 그리고 두 개의 박을 강혜신에게 던지며 강혜신을 두려워하여 저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제가 왔습니다. 기어이 저를 얻고자. 네, 그래요. 들어가세요. 기어이 저를 얻고자 한다면 이 박을 가라앉혀 뜨지 못하게 하십시오. 책사풍어 저분 되게 재밌는 사람이네. 자, 그러면 저는 진정한 신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박을 가라앉힐 수 없다면 자연히 가짜 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어때이 제 목숨을 끊을 것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때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 박을 끌어다 물속에 넣었다. 박은 물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가라앉지 않았다. 빠른 물결에 떠서 멀리 흘러갔다. 이 때문에 삼자는 목숨을 잃지 않고 제방을 완성할 수 있었다. 결국 앞에 놈도 안 죽이고 할 수 있었단 거잖아. 삼자는 재능에 의해 몸을 망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두 곳을 가리켜 강경단간, 코아쿠비노 타이마, 그리고 삼자단간, 코로모노 코노 타이마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강경단간이라고 내가 적어놨나? 내가 그 여기 해놓진 않았군요. 여기 이제 고진궁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의 대판 지역에 그걸 하면서 치수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제방을 쌓다가 사람을 이렇게 바쳐서 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었다 그렇게 설화가 남아 있는 거는 어쨌거나 이제 그때 제방을 짓고 뭐 그런 사업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때쯤 얘놈들이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겠구나. 아니 요 지역을 이제 요 지역이 원래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아니었는데 그걸 이제 읽어서 농사를 짓게 됐구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자세한 건 전공자들이 알겠죠. 자, 이에 신라인이 조공하였다. 그래서 이 공사에 종사시켰다. 신라인도 와서 그랬답니다. 일단 여기서는 신라인들이 여기서 이까지 와가지고 이제 외놈들한테 조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말이 될 리가 있나? 말이 안 되고. 지금 각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조공 일종의 외교 행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공과 노역 종사는 곧바로 연결되기에는 예를 들면 외교적인 사신을 예를 들면 이제 공사시키거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폼페이오 같은 놈들이 이제 공사판에 집어넣거나 그러면 이상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무리가 있다. 이것은 일본석에 깔린 상만 복속의 관념증이 원료기와 열도로 도해안 이주민의 기술이 기내 개발에 공헌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적고 있는데, 일단 이제 뭐 합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요게 타당하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대판 지역을 하는 이야기. 잠깐만요. 자, 12년입니다. 12년. 일본석이 어디에요? 예, 인덕천왕 12년입니다.
그 700년 당시에 얼마나 얘들이 신라놈, 특히 신라놈들한테, 신라인들한테 얼마나 그 열등감이 셌겠어요. 자기 형님, 뭐 자기 형님은 모르겠고 한 자기 숙부님쯤 되겠다. 숙부님쯤 되는 이제 백제가 신라한테 망하고, 그리고 그 신라가 신라하고 당나라한테 망하고, 그리고 당나라하고 그 다음에 신라한테 또 고구려 망하고, 그런데 당나라가 또 신라한테 져서 이제 그냥 물러나 버리고 그랬으니까 신라 사람들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때였고 외놈들의 자존심은 바닥을 쳤을 때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매번 신라놈들은, 매번 신라는 계속 이제 그 뭐예요, 조공하고 그 다음에 혼나고 막 그런 입장으로 나오는 거고, 백제는 이제 대체로 자기들 밑에 있었다는 식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얘들은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고, 고구려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가끔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막 그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12년입니다. 12년 가을 7월 신미삭 개유 3일에 고구려가 철로 만든 방패와 관역을 바쳤다. 고구려가 바쳤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겠죠, 그죠? 뭐 선물을 했든 아니면은 뭐 그 어디서 철로 만든 방패와 관역을 이제 400년 경에서야 겨우겨우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고구려가 바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든지 그렇겠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8월 경자삭 기유 10일에 고구려 자신에게 조정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이날 군신 및 백료를 모아 군신, 백료라는 건 뭐 관료들이겠죠. 관료들. 자, 고구려가 바친 철방패와 철관역을 쏘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다만 적신 이쿠하노 오미의 선조 숙인 숭례 타타히토노 스쿠네만이 철관역을 관통했다. 이때 고구려 사신들이 활 쏘는 솜씨의 훌륭함에 경외를 표하며 모두 일어나 절하였다. 절했답니다. 다음날 숙인 숭례를 칭찬해 이름을 내려 적호전 숭례 이쿠하노 토다노 스쿠네라고 하였다. 같은 날 소박 뢰조 오하츠세노 미야츠코의 선조인 숭례신 스쿠네 노우미에게 이름을 내려 현유신 사카노코리 노우미라고 하였다. 겨울 10월에 큰 수로를 산베 야마시로의 율외현 구루 쿠마노 아가타에 파서 논에 물을 대었다. 이로 인해 그 지방 백성들은 항상 넉넉하였다. 일단 고구려에서,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를 보자면은 고구려에서 무려 이제 그때 당시 고구려니까 장수왕 때쯤이겠네, 그죠? 장수왕이나 광개토 대왕쯤일 텐데 그때 고구려에서 일본의 철방패하고 철관역을 무려 진상하시고 선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공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들이 활로 그걸 쏘느냐, 원숭이들이 그걸 쏘느냐 못 맞추냐, 쏴가지고 맞추냐 못 맞추냐, 그걸 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놀라가지고 고구려의 사신들이 절도 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말이 되냐 씨발, 이게 말이 돼? 아무리 고구려가 씨발 그 뭐예요, 그 아무리 통일중국에 비해서 이제 이게 쩔이라고 하더라도 씨발 이게 여기 있는 원숭이들한테 그걸 줬다는 게 말이 되니? 가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좀 짜증나요. 이게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읽으면서도 짜증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산베라는 건요, 야마시로라는 거는, 산베라는 게 어디더라? 여기 이 근처 어딘가 아닌가? 경도 근처 아닌가? 산베대국이라고 있었잖아. 경도 지방을 산베라가 네요. 아무튼 요 지역에다가 또 뭘 만들었다 뭐 그런 기사가 있었네 방금. 자, 13년이네. 인덕전환 13년입니다. 가을 9월에 처음으로 자전 둔창을 세웠다. 자전이라는 거는 요것도 지명입니다. 지명. 그래서 용미부를 정하였다. 요거는 아마 고지역에 둔 관청이나 행정도 아니겠죠. 자전 한번 찾아볼까? 이거 적어놨지 싶은데. 자전 여기 있네요. 여기가 자전이랍니다. 여기가 자전. 여기다가 둔창을 줬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다가 뭐 사람들을 옮겨 살게 하거나 요 지역에다 뭐 행정당이를 만들었거나 뭐 그렇겠죠. 그랬다는 말이겠죠.
자, 겨울 10월에 화이지를 만들었다. 이달에 황야제를 쌓았다. 화이지하고 황야제, 횡야제네요. 화이지는 모세 이름이고 횡야제라는 거는 뭐 제방 이름일 테니까 둘 다 치수 관련한 이야기죠. 일단 남아있다고 하는 곳이 있긴 한데 화이지라고 해서 이제 뭐 일단 추측되는 곳이 있긴 한데 사실 지금 남아있는 요 못이라는 게 그때 만들었던 화이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내량 지역이네요. 아까 제방도 이제 어딘가에 있었겠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지도로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표시는 다 해놨으니까. 자, 14년입니다. 겨울 11월에 저감진 웨카히노츠의 다리를 놓았다. 그곳을 소교 오바시라고 불렀다. 저감진할 때 진짜는 이제 나루라는 의미인데요. 일단 저감진이란 게 있긴 하네요. 지금 여기는 물이 전혀 없는데 그때는 뭐 있었거나 뭐 그랬겠지 뭐. 자, 저감진. 이에 왕경 안에 큰 길을 만들었다. 남문에서 곧바로 단비읍 타지히노무라에 이른다. 또 큰 수로를 감구 코무쿠에 팠다. 석하 이시가하의 물을 끌어들여 상령록 카미츠 스즈카 하령록 시모츠 스즈카 상풍포 가미츠 토유라 하풍포 시모츠 토유라 네 곳의 들에 물을 대고 개간에 4만여 경에 눈을 얻었다. 이때 그래서 그곳의 백성은 풍족하고 여유로워 흉년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 감구라는 곳은 어디냐? 감구 많이 다르겠죠 아마. 감구가 여기랍니다. 그러니까 대판 지금 보면은 기사들이 개발에 대한 기사들이 대부분 다 대판 지역이죠. 아까 이제 난파 지역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남부 지역에도 지금 기록에 있는 거 보면은 아마 그때 내량 안에만 짱 박혀 있다가 요 지역을 본격적으로 잡아먹고 이제 요 지역을 개간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아닐까. 사람이 이제 많이 살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연관성이 있겠죠 아마도. 자, 16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사카 지역이라는 게 대판 지역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그냥 대충 지배하고 있다가 요 지역이 이제 땅이 좋고 그리고 바로 내량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요 지역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밭도 만들고 논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도록 하는 노력이겠죠. 노력을 했겠죠. 자, 16년입니다. 가을 7월 무인삭 1일에 저당은 궁인이라는 거는 뭐 궁전 안에 있는 뭐 사람 그런 거겠지 뭐. 상전 구하원 구하타노 쿠가히메를 근시하는 사인. 근시가 뭐야? 사인에게 보내며, 사인이라는 거는 자기 하인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시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짐이 이 여인을 사랑하려 하여도 황후의 질투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났다. 어찌 한창 때를 헛되이 보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곧 노래하였다. 뭐야? 지금 바람 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간척한 땅들이 많을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요 섬도 요것도 원래 섬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걸 지금 다 땅으로 덮은 거라 그러던데. 근데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지금 바람 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하였다. 나를 섬기는 여인을 누가 돌볼 것인가. 이에 파마 국조의 선조인 속대 하야마치가 홀로 나아가 노래하였다. 파마 속대가 두려움이 많지만 삼가 돌보겠습니다. 파마라는 거는요, 이것도 이제 지방의 행정기관 혹은 이제 속국의 이름인데 요 지역을 파마라 그럽니다. 요 지역을 파마라 그럽니다. 지금은 효고 지역입니다. 5km에 간척 엄청 많이 했네. 간척 자체는 언제 한 거래요?
자, 그날 구하원을 속대에게 보냈다. 다음날 저녁 속대가 구하원의 집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하원과 뜻이 맞지 않았다. 이에 억지로 침소에 들어가려 했다. 뭐라고?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황제가 인덕천왕이 자기가 뭔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제 와이프의 그 뭐예요? 질투 때문에 뭘 못하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누가 이 사람을 돌봐줄 거냐 그래서 파마속대라는 사람이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속대에게 보냈는데 이거 보호해준단 말 아니야? 그런 거 아니구나. 다음날 저녁에 속대가 구하원의 집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하원과 뜻이 맞지 않았다. 이에 억지로 침소에 들어가려 했다. 네. 자, 이때 구하원이 첩은 과부로 평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어찌 그대의 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천왕이 듣고 속대의 뜻을 따라 속대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구하원을 속대에게 딸려 상전 구하타로 보냈다. 곧바로 구하원은 병이 들어 도중에 숨졌다. 지금도 구하원에 묘가 있다. 뭐 좀 줄거리가 이상한데? 아, 근사라는 게 가까이 모신다 그런 말이구나. 아, 근시라는 게 결국 시중 둔다 그런 말이네. 자, 17년입니다. 응신천왕 참 그 뭐예요? 인덕천왕 17년입니다. 신라가 조공하지 않았다. 자, 가을 9월에 적신의 선조인 지전숭예 토다노 스쿠니와 소방뢰조 오하츠세노 미야츠코의 선조인 현유신 사카노 코리노 오미를 보내 조공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관에 묻게 했다. 신라인이 두려워하며 공물을 바쳤다. 아, 이게 조공을 하지 않아서 힐난하니까 힐책하니까 문책하니까 이제 공물을 바쳤답니다. 조로 바치는 비단 1460필, 요거는 이제 조용주 할 때 그쪽입니다. 여러가지 잔물을 합하여 배 80척 분량이었다. 지금 각주에는요 신라가 이제 그 뭐예요, 외한테, 그러니까 외정권한테 그 공물을 바치게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비단 1460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22년입니다. 봄정월에 천왕이 황후에게 팔전황녀 야타노 히메미코를 들여 비로 삼으려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때 황후는 듣지 않았다. 영파 왜? 원숭이 싫어. 섬숭이 싫어. 자, 이에 천왕이 노래를 부르며 황후에게 청하여 말했다. 귀인이 분명하고픈 말은 여분의 왈시는 끊어졌을 때 연결하기 위한 것이니 나란히 하였으면, 그러니까 혹시나 황후가 죽으면 여자가 필요할 테니까 지금 미리 그냥 첩 하나 두자, 그런 말이에요. 황후가 답하여 노래했다. 그러니까 얘들이 조공이라고 적은 거죠. 자, 황후가 답하여 노래했다. 그 중국식의 그 위대한 조공, 그러니까 희사하거나 그런 거는 그 외놈들 국력상 그렇게 적어주기도 싫고, 그리고 적지도 못하겠고, 다만 이제 짱짱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냥 바쳤다는 얘기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희사라는 건 저도 아는데, 근데 중국의 국력을 얘들이 따라갈 만큼 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저 정도를 바쳤다고 하더라도 희사하거나 그럴 만한 국력이 없었겠죠. 바친 것도 사실이 아니고 아마 그런 거겠지 뭐. 자, 황후가 답하여 노래했다. 옷이라면 이중으로 겹쳐 있는 것도 좋지만 밤에 잠자리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당신은 두렵기만 하네. 쓰리썸이 싫다, 그런 말입니다. 천왕이 또 노래했다. 난파이변에 있는 물가와 같이 함께 두기 위해 그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황후가 답하여 노래했다. 여름에
누에가 누에고치를 이중으로 입고 싸안고 자는 것이 어찌 좋을까. 천왕이 또 노래했다. 조유의 피개 언덕을 홀로 울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짝이 있으면 좋으련만. 짝이 있잖아 와이프. 미친놈 아니야 이거. 황후는 끝내 허락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잠자코 답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공이란 게 그런 건데 섬나라 원숭이들이 그런 그 조공의 원래 의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힘세니까 받았다 그렇게 짱짱하고 싶겠지. 자 30년입니다. 가을 9월에 을묘삭 을축 일에 11일에 황후가 기국 키노쿠니에 행차하여 옹야갑 쿠마노 노미 사키에 이르러 이곳에 어강엽 미츠나카시하를 따서 돌아왔다. 어강엽이라는 거는 뭐 어떤 뭐 이파리 그런 거겠지. 엽자가 이제 입할 때 엽자니까. 기국이라고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기라는 것이 이제 요 지역입니다. 요 남쪽 요 지역을 기라 그럽니다. 키라 그러죠. 키노쿠니. 옹야갑이라는 것도 아마 이 근처 어디 있을 텐데 어딘가 있겠죠. 혹시 쪽에 있나? 아무튼 이 근처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와서 황후가 그 와이프가 자리를 좀 비웠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쵸? 스카렛님이 그 외놈들의 습성을 잘 아시네요. 바로 저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천황은 황후가 있는 없는 틈을 타서 팔전 황녀를 맞이해 궁전에 들였다. 와이프 대신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요즘은 21세기에는 와이프 대신 게임기 하나 사서 들어갔다고도 집에서 쫓겨나니 아니면 이혼하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와이프가 없는 틈을 타서 다른 여자를 들여도 괜찮았던 모양이죠. 자 그때 황후는 난파 해변에 이르러 천황이 팔전 황녀를 맞아 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개빡쳤다. 곧바로 따가지고 온 어강엽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를 대지 않았다. 그 황후가 이제 여기 와서 뭘 땄다가 그 돌아오는데 난파 해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자기가 없는 틈을 타서 그 인덕 전왕이 다른 전에 얘기했던 다른 여자를 들였다라는 걸 듣고 개빡쳤다는 겁니다. 권력을 위한 황후, 즐거움을 위한 후궁. 자, 아무튼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이 황후가 잎을 뿌린 바다를 엽제 카시하노 와타리라고 칭했다. 천황은 안녕하세요. 천황은 황후가 개빡쳐서 상륙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친히 대진 오호추로 행차해 황후의 배를 기다리며 노래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인데. 난파인이여 방울이 달린 배를 끌어당겨라. 허리까지 물에 잠겨도 그 배를 끌어라. 대여선을 끌어라. 이때 황후는 대진에 정박하지 않고 다시 배를 이끌고 강을 건너 산배 야마시로를 순회해 외로 향했다. 그러니까 황후가 빡쳐서 지금 여기서 그 누구죠? 그 합류하지 않고 여기 그 경도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아 당연하지. 예쁘면 와이프들이 예쁘면은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방에 맨날 처박혀 있고 싶을 텐데. 자 산배로 이때 황후는 배로 향했다. 다음날 천황이 사신 조산 토리야마를 보내 대군불 황후를 모시고 돌아오겠다. 이에 노래했다. 산배로 빨리 뒤쫓아가라. 조산이여 서둘러 쫓아가면 내가 사랑하는 철을 쫓아가 만날 수 있을지도. 안 자고 싶을 텐데 정치를 위한 그건데. 자 황후는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나아갔다. 산배하에 이르러 노래하였다. 산배하를 거슬러 올라가니 강구 비에 있어서 무성이 자라는 잎이 무성한 나무는 마치 우리 대군과 같구나. 이에 나라산을 넘어 갈성을 바라보고 노래했다. 갈성은 카즈라키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산배로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경도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나라산을 넘어서 산배하 요걸 따라왔다가 산배하 요 나라산을 넘어서 요게 나라산이죠. 여기 나라산을 넘어서 여기 카즈라키 내량 지역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 고진궁에 들어가지 않고 쭉쭉 뺑뺑 돌아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친정에
가서 일주일 있다 올게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보는 사람들은 아마 결혼도 못한 노총각들일 거기 때문에 제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결혼 못했는데. 자, 산베아를 궁을 지나쳐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산을 지나 야마토를 지나 내가 보고 싶은 나라는 갈성구궁 내 집 근처. 황후는 다시 산베로 돌아와서 옆에 여자친구 잔다고요? 근데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나도 여자친구 있거든. 결혼한 사람만이 그 고충을 알지. 궁전을 통성강 츠츠키노오카의 남쪽에 짓고 그곳에 다시 지냈다. 아무튼 각방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겨울 10월에 갑신삭 1일에 적신의 선조인 구지신 쿠치모치노미를 보내 황후를 불렀다. 예, 구지신은 통성궁에 이르러 황후에게 아뢰고자 했으나 묵묵히 답하지 않았다. 그때 구지신은 늦은 가을비를 맞으며 주야로 황후의 궁전 앞에 엎드려 피하지 않았다. 구지신의 누이 국의원 쿠니 요리 히메가 황후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때 황후의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국의원은 오라비가 비에 젖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다. 산배 통성궁에서 말씀을 올리는 나의 오라비를 보니 눈물이 나네. 이때 제 황후가 국의원에게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지금 뜰에 엎드려 말씀을 청하려는 자가 첩의 오라비입니다. 비에 젖어도 피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울며 슬퍼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황후가 너의 오라비에게 말해 속히 돌아가게 하라.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했다. 구지는 곧 돌아가 천황에게 아뢰었다. 11월 갑인삭 경신 7일에 천황이 배를 타고 산배에 행차했다. 그때 뽕나무가지가 물에 떠내려갔다. 천황이 뽕나무가지를 보고 노래했다. 반지원이 정말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기 와이프입니다. 내 사랑 같은 뽕나무여 어디든 걸리지 말고 흘러갔으면 좋았을 것을. 강의 물고 위에 걸리며 흘러가는구나. 내 사랑 같은 뽕나무여. 이거 가지고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겠대 얘들. 또 왔네. 책 사품고 또 왔어. 자, 다음날 천황이 통성궁에 이르러 황후를 불렀다. 반갑습니다. 황후는 만나보려 하지 않았다. 이때 천황이 노래했다. 산배녀가 나무 괭이를 가지고 파낸 무에 잎이 흔들리듯 수련되며 당신의 말을 하기에 저 멀리 보이는 나무의 가지가 무성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거느리고 온 것입니다. 또 노래했다. 산배녀가 나무 괭이를 가지고 파낸 무처럼 새하얀 팔을 휘감지만 않았다면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황후가 폐하는 팔전 황녀를 들여 비로 맞으셨습니다. 그 황녀 옆에서 황후 노릇을 하긴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 만나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천황이 궁으로 돌아왔다. 결국에는 와이프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천황은 황후의 노여움이 큰 것을 한탄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모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 그 유명한 책사풍우요. 그 유명한 이 내 방송에 왔는데 내가 대접해드릴 수가 없다. 만우절이네. 만우절 지났네. 거짓말 같은 일이 아니네. 자, 31년입니다. 봄 정월 개축삭 정묘 15일에 대형 건의 수별존을 황태자로 삼았다. 35년입니다. 여름 6월에 황후 반지원명이 통성궁에서 죽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와이프가 지금 통성강이 여기군요. 아무튼 이 근처 어딘가 본데. 와이프가 결국에는 그 첩들인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평생 각방 살다가 죽은 거네. 그러면 책사풍우님 그 방송을 들으시는 건 좋은데요. 듣고 그냥 재밌게 보시는 건 좋은데 어그로 끄시면은 안 돼요. 이건 제 방송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7년입니다. 37년. 죽은 게 35년인데 37년이 2년 지났습니다. 겨울 10월에 갑술삭 의류 12일에 황후를 네라산 나라노야마에 장사 지냈다. 자, 38년입니다. 38년 봄정월 계유삭 무인 6일에 팔전 황녀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결국에는 첩이 황후가 됐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습니다. 가을 7월에 천황이 황후와 같이 팔전왕녀죠. 팔전왕녀와 같이 누대에서 더위를 피했다. 밤마다 토아야 토가노에서 숫사슴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청하면서도 구슬퍼 가엾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그날 말에 이르러 사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에 천황이 황후에게 오늘 밤은 사슴이 울지 않는다.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했다. 다음날 저명현 외나노 아가타의 좌백부 사헤키베가 진상품을 바쳤다. 천황이 선부 가시하드에게 진상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숫사슴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어디의 사슴입니까? 라고 물었다. 토아야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천황은 이 진상물이 필경 그때 울던 사슴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에 황후에게 짐이 요즘 마음속으로 근심하는 바가 있었는데 사슴 소리를 듣고 위안이 되었다. 지금 좌백부가 사슴을 잡은 날과 장소를 미루어 보니 바로 울던 그 사슴일 것이다. 그 사람은 짐이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잡았을 터이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좌백부는 황거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이요 가까이 두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 여러분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내가 신공황후기를 읽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근데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거는 인덕천왕기잖아요. 그러니까 어그로 끌지 마세요 여러분. 모가지가 잘릴 수 있습니다. 제가 틱사풍우라는 유명한 이이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좌백부는 황과 가까이 두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유사라는 것은 뭐 관리겠죠. 안예 아기의 정전인 누타로 옮겨 살게 하였다. 누타로 옮겨 살게 하였다. 이것이 지금 정전의 좌백부의 선조이다. 그 지방 사람들이 옛적에 어떤 사람이 토아에 이르러 들판에서 잠들었다. 그때 두 마리의 사슴이 곁에 드러누워 있었다. 새벽녘에 숫사슴이 암사슴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흰서리가 많이 내려 내 몸을 뒤덮었다. 이것이 무슨 징조일까? 라고 말하였다. 암사슴이 당신이 나돌아다니면 필경 사람이 쏘아서 죽일 것입니다. 곧 흰 소금이 몸에 발라지는 것이 서리의 흰 빛처럼 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라고 했다. 그때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책사풍우 이게 마지막 경고다. 스칼렛님도 그러지 마세요. 어디까지 읽었노? 그때 들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상한 일이라 여겼다. 그런데 새벽에 사냥꾼이 나타나 숫사슴을 쏘아 죽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속담에 우는 숫사슴인가 꿈처럼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놈 새끼. 자, 강경대형이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유명한 분한테 저러고 싶지 않은데 저게 자꾸 자살하려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갑자기 쭉쭉 진행이 되고 있네. 뭐, 책사풍 유명한 사람이죠. 좀 더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하라고 좀 두고 싶었는데 근데 저렇게 이제 그냥 스스로 발로 차주십니다. 자, 40년입니다. 40년 인덕천왕 40년입니다. 봄 2월에 자조황녀 메토리노 히메미코를 맞이해서 비로 삼고자 준별 황자 하야부사와 케노미코에게 주선하게 하였다. 이 여자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네. 책사풍우라고 찾아보세요. 책사풍우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때 준별 황자는 몰래 자기 자신이 아내로 맞이하고 오랫동안 복명하지 않았다. 자기 아빠가 지금 자기 아빠지 아빠하고 자식인가? 배다른 형제라는데 아빠 자식이 아니고 이제 이복 동생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무튼 뭐 동생이든 아들이든 간에 자기 이제
그한테 그 누구를 맞이해 와라라고 주선하게 했는데 여자가 좋아서, 근데 그 여자를 중간에 이 사람이 가로챘네. 이 천황은 지아비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조 황녀의 침실에 들어갔다. 네 명이서도 하지 그래. 이에 비단을 짜는 여인들이 노래했다. 아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하늘을 나는 자조가 짜는 금으로 만든 비단, 아니다, 저 비단 아니다, 배틀이다. 배틀은 준별왕의 의복 재료다. 이에 천황은 준별왕자가 몰래 아내로 맞이한 것을 알게 되어 빡쳤다. 그러나 황후의 말과 형제 의리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참고 벌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준별왕자가 황녀의 무릎을 베개로 삼고 누워있었다. 이에 황자가 굴뚝새와 매 중에 어느 것이 빠를까라고 물었다. 굴뚝새라는 건 아마 대초료존이니까 초료거든요. 굴뚝새라는 게 아마 이게 그러니까 그 인덕천왕을 얘기하는 걸 거고, 매라는 건 아마 자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황녀가 매가 빠르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자가 그래서 내가 선수를 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미친놈들이네 이것도 이거. 아 그만 좀 하세요 좀. 자, 또 처단했습니다. 잠시만요. 세상에, 내가 책사풍의 이름을 알게 되다니. 이때 중별왕자, 자, 내가 선수를 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이 말을 듣고 다시금 분한 마음이 일었다. 이런 시부랄 놈이. 자, 죄송합니다. 이때 준별왕자의 사인들이 노래했다. 하인들이죠. 매여 하늘에 올라 날아 제장 위에 있는 굴뚝새를 잡아라. 천황이 이 노래를 듣고 돌연 크게 빡쳐서 짐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형제를 잃지 않으려고 잡은 것이다. 어찌 상처를 내어 사사로운 일이 사직에 미치게 하는가라고 말하고 곧 준별왕자를 죽이려 하였다. 그때 황자는 자조 황녀를 데리고 이세 신궁에 들어가려고 말을 날렸다. 이세노 카무미야. 이세라는 것은요, 이세가 어디더라? 여기가 이세 아닌가? 이쪽 아닌가? 하도 안 봐서 이제 어딘지 모르겠다. 이세 신궁. 이세. 아, 최문석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차단하는 게 네가 짓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이세가 여기네요, 여기. 그쪽인갑다. 자, 이세신궁에 들어가려고 말을 날렸다. 천황은 준별왕자가 도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길비 품지 부웅즉 키비노 호무치베노 우후나와 파마 좌백직 아아 능호 하리마 노 사헤키노 아타이 아가노코를 파견해 쫓아가 붙잡는 즉시 죽여라 라고 했다. 네,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에 황후가 자조 황녀는 실로 중환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죽이는 날에 황녀의 몸이 드러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웅즉 등에게 황녀가 지니고 있는 조곡이나 수옥을 빼앗지 말라라고 했다. 옥이라는 건 귀중품입니다. 귀중품. 가끔 저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좀 포텐이 터지네요. 한동안 저런 사람 없었거든요. 자, 웅즉 등 쫓아서 토전 우다에 이르고 소이산 소니노야마에 들이닥쳤다. 그때는 풀 속에 숨어서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이후 급히 도망쳐 산을 넘었다. 토전이라는 것도
많이 봤던 지명인데 여기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경도에서 아니 여기 대화에서 요 지역을 여기를 따라서 이제 아마 그때는 이세로 갔던 모양이네요. 그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한번 죽을 뻔했지만 넘겼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유 급히 도망쳐 산을 넘었다. 이에 황자가 노래했다. 사다리를 세워 놓은 듯 험한 산이라도 나와 저 두 사람이 함께 넘으면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이에 웅죽 등이 피한 것을 알고 급히 이세의 장대야 코모시로 노노로 쫓아가 죽였다. 유명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나름대로 이제 예우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스스로 식궁창으로 내려오네. 그때 웅죽 등이 황류의 옥을 찾았는데 치마 속에서 얻었다. 곧 두 왕의 시신을 여저하 이오키가하 근처에 묻고 공명하였다. 장대야라는 곳이요. 어딘지 안 나오네. 여저하는 있네요. 여저하.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산을 넘어가지고 그 도망치려고 했는데 중간에 잡혀가지고 이제 죽은 모양입니다. 황후는 웅즉 등에게 황리의 옥을 보았는가? 라고 물었다. 예,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치마 속에서 뺏었는데. 자, 이해 신상의 달에 연회가 열렸을 때 내외명부 등에게 술을 내렸다. 근강 산군 치수산 오후미노 야마노 키미와카 모리야마의 처와 체녀 반판원 이 두 여인이 반판원은 이야사카 히메라고 했습니다. 두 여인이 손에 좋은 옥을 차고 있었다. 황후가 그 옥을 보고 자조황료의 옥과 매우 비슷하다고 여겼다. 곧 의심을 품고 유사에게 명해 그 옥을 얻은 뒤 그 옥을 얻은 연유를 묻게 했다. 그러자 좌백직 아능호 처의 옥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아능호를 취조했다. 그는 황녀를 주살하던 날 찾아냈습니다 라고 했다. 이리하여 곧 바로 아능호를 죽이려 했으니 아능호가 자신의 땅을 바치고 죽음을 면해주기를 청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아들이고 죽을 죄를 용서했다. 그냥 죽이고 땅을 뺏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때문에 그 땅을 옥대 타마테라고 부른다. 자, 41년입니다. 봄 3월에 기각 숭예 키노츠노 노 스쿠네를 백제에 파견해 처음으로 국군의 경계를 나누고 야 이 씨발 이 개 각 지역에서 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게 했다. 야, 처음으로 국군의 경계를 나누고 세상에 행정구역 단위 정비를 일본 놈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백제에다가 하게 했다는 식으로 적어놨네. 세상에. 요게요. 일단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때 백제 왕족인 주군 사케노키미가 무례했다. 사케노키미, 그러니까 백제 왕족인 주군이라는 사람이 무례했다. 여기서 주군이라는 사람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후대는 남아있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나중에 이제 살아남은 그런 사람인가 보네요. 이 때문에 기각 숭례가 백제 왕을 책망했다. 그때 백제 왕이 두려워했답니다. 쇠사슬로 주군을 묶어 습진원 소츠비고에게 딸려서 바쳤다. 이뒤에 주군이 와서 석천 금직 수허려사 이시카하노 니시코리노 비토코로시의 집으로 도망가 숨었다. 그리고 거짓으로 천황께서 이미 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너에게 의지하고 살고자 한다 라고 하였다. 오래 지난 뒤에 천황이 드디어 그 죄를 용서했다. 지금 요 얘기가 재밌는 얘기인데 일단 인덕천황 41년에 기각숭례를 백제에 파견해 처음으로 국군의 경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게 했다는 것은
행정단위를 처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게 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요게 재밌는 게요. 인덕천왕 41년이라는 게 일본 서기의 기년으로 세면은 이게 353년이에요. 353년. 353년. 근데 요게 근초고왕 8년이거든요. 삼국사기로 보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백제 담로제하고 이제 백제 담로제에 관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쓰인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이게 그 누구죠? 이주갑 왜 인상 있잖아. 그거 353년이 아니라 120년 뒤인 473년이다 라고 우리가 친다 그러면 그거는 계로왕 19년인데, 아마 계로왕 때 그러면은 지방 통치 조직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덕천왕 41년조가 그래서 353년에 이제 근초고왕 때 기록인지 아니면은 계로왕 때 기록을 이렇게 와전시켜 놓은 건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의미가 있는 기록이긴 한데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가 되게 불분명하고, 그리고 여기 일본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진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존나 심한 거죠.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중국 놈들도 씨발 이렇게 적진 않았다. 자, 43년입니다. 가을 9월 경자삭 1일에 의망둔창의 아미고 아비코가, 아미고라는 거는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기이한 새를 잡아 천왕에게 바치며 신이 늘 그물을 쳐서 새를 잡아왔지만 이러한 새는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중국 놈들은 그래도 이렇게 적진 않잖아요. 자, 이에 기하여 바칩니다 라고 말하였다. 천왕은 주군을 불러 새를 보이며 이것이 무슨 새입니까? 라고 물었다. 주군이 아까 잡혀온 그 백제 사람이죠. 이런 새는 백제에 많이 있습니다. 길들이면 사람을 잘 따릅니다. 또한 빨리 날아서 여러가지 새를 잡습니다. 백제인들은 이 새를 구지라고 부릅니다. 요걸 이제 요게 매랍니다. 매. 지금은 매. 그러니까 일본에는 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쪽에 팔전황녀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그 아까 그 뭐죠? 여자 뺏어간 놈 있잖아. 걔는 자기를 매라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기록이 안 맞잖아. 앞에 놈은 자기를 매라고 부르고 여기는 매를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 주군에게 주어 사육하게 하였다. 700년쯤에 이제 쓴 사람이 쓴 원저자가 아마 졸면서 썼겠죠. 이후 얼마 안 되어 길들일 수 있었다. 곧 주군이 가죽끈을 새의 다리에 메고 작은 방울을 꼬리에 달아 팔뚝 위에 앉혀 천왕에게 바쳤다. 이날에 백설조야 모주노의 행차에 사냥하였다. 백설조야라는 거는 뭐 가끔 나오는 건데요. 사냥터 이름일 거예요 아마. 지금의 이제 여기 대판입니다. 대판 남부 지역입니다. 자, 이날에 백설조야 행차에 그때 암꿩이 많이 날아올라. 암꿩이라면 그거는 까투리 아니냐? 까투리가 많이 날아올라 매를 놓아 잡게 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꿩을 잡았다. 이달에 처음으로 은간부를 정하겠다. 은간부라는 건 이제 매 기르는 관청이겠죠. 이때 처음으로 외놈들이 매를 알게 되었다. 뭐 그런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매 기르는 곳을 은감읍 타카카 히노무라라고 칭했다. 응이라는 게 이제 매입니다. 매. 홍석천 뭐 그런 의미죠. 자, 50년입니다. 봄 3월 임진삭 병신 5일에 한해 카우치 사람이 자전제에서 기러기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라고 알렸다.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았다고요? 자전제 한해라는 게 여기거든요. 요 남쪽 오사카 남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곳은 이쪽인데 왜 여기서 기러기가 새끼를 낳았을까? 방사능도 없는데.
그는 사람을 문해 살펴보게 했다. 그는 정말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노래하며 문의 숭리에게 물었다. 조정에 봉사하는 문의 숭리여, 그대야말로 이 세상의 장수인, 오래 사는 사람이다. 그대야말로 나라 안의 최고 장수인. 외국에서 기러기가 새끼를 낳는다는 말을 그대는 들어보았는가? 문의 숭리가 노래하며 답하였다. 대군이 제게 물으시면 지당하지만 외국에서 기러기가 새끼를 낳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53년에 신라가 조공하지 않았다. 자, 또 조공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5월에 상모야군 카미츠케노 노키미의 선조인 주겹뢰 타카하세를 파견해 조공하지 않은 까닭을 묻게 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흰사슴을 잡아 곧바로 돌아와 천황에게 바쳤다. 신라 또 나왔습니다. 자, 이윽고 다시 나를 잡아 길을 떠났다. 얼마 후에 또 주겹뢰의 아우인 전도 타지를 파견했다. 만일 신라가 막으면 군사를 일으켜 쳐라 라고 하고 정병을 주었다. 이에 신라가 군사를 일으켜 막았다.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신라의 전쟁을 걸었다는 거야? 이때 신라인이 나날이 싸움을 걸었다. 전도는 요새를 굳게 하며 나아가지 않았다. 자, 배경이 갑자기 신라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무역이 단순히 끊어졌다기보다는 끊어진 것도 끊어진 건데 아마 희한하죠? 전쟁 기록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아무튼 신라로 옮겼습니다. 때마침 신라의 군졸 하나가 병영 밖으로 나왔다. 곧 사로잡아 그 상황을 물었다. 백충 모모츠키라는 힘센 자가 있습니다. 자, 신라 사람 이름인데 모모츠키랍니다. 이름이 가볍고 민첩하며 용맹합니다. 항상 군의 우측 선봉에 섭니다. 그러므로 살펴보고 있다가 좌측을 치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때 신라는 왼쪽을 비워놓고 오른쪽을 방어하고 있었다. 전도는 날랜 기병으로 하여금, 자, 일본의 기병이 있습니다. 왼쪽을 계속 공격하게 했다. 그리하여 신라군이 무너지자 그 틈을 타 군사를 풀어 수백 명의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4개의 읍의 백성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여기서 4개의 읍이라고 했는데 각주가 있거든요. 일본 서기에는 사읍, 사현, 사촌 등 사를 단위로 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뭐 그때 사를 좋아했겠죠. 뭐 그때 사람들이. 자, 뭐 신라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답니다. 신묘한 기록이네요. 고사기에는 요 내용이 없다네요. 자, 55년입니다. 하이, 에미시가 입안했다. 하이라는 거는요, 잠깐만요. 하이라는 거는 여기 그 동쪽 지역에 사는 이민족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그 요 원주민들하고 비슷한 사람들 아닐까? 다른 사람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지금의 이제 일본 동부 지역 사는들, 관동이나 아니면 동북 지방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하이라 불렀습니다. 하이. 일본어로는 이제 에미시라 부르고요. 근데 앞쪽 기록에 보면은 뭐 요 지역을 다 평정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일본 서기에. 근데 그거는 사실 믿을 수가 없고, 하이가 입안했다는 거는 뭐 원래 입안했다는 게 아니라 지냈다가 그냥 뭐 싸우게 됐다 뭐 그런 말이라는 거겠죠. 자, 그리하여 전도를 보내 아까 신라고 싸운 그 장군이네 치게 하였다. 그러나 하이에게 패하여 이치수문 이시노미토에서 죽었다. 신라 카탁 프락토이. 이치수문은 어디냐 하면은 일단 여기네요. 여기를 이치수문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제 그럼 그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가 이제 요 근처 지역에 있는 하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 시종이 전도가 차고 있던 팔찌를 가져다 그의 처에게 주었다. 부인은 팔찌를 가슴에 안고 목을 메어 죽었다. 왜 죽어? 당시 사람들이 이를 듣고 슬퍼하였다. 그 후에 하이가 또 습격해 백성을 약탈했다. 예, 전도의 묘를 팠다. 그랬더니 큰 뱀이 눈을 부라리며 묘에서 나와 물었다. 하이는 뱀의 독으로 인해 많이 죽었다. 뭐라고?
단지 한두 사람이 죽을 면했을 뿐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도는 죽었지만 끝내 원수를 갚았다. 어찌하여 죽은 사람이 지각이 없다 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반란군이 예를 들면 500명이라고 하자. 500명이 와서 전도의 묘를 파헤쳤는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500명 중에 498명을 죽이고 2명만 남겨놨다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 전공이 아닙니다. 일본사 전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58년입니다. 여름 5월에 황릉 아라카하의 소나무숲 남쪽 길에 갑자기 두 그루의 상수리 나무가 뿌리를 내렸다. 황릉 아마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 안 나와있나? 아마 뭐 여기 그 경도하고 뭐 온처 지역 어딘가겠죠, 그죠? 자, 길을 사이에 두고 끝이 연결돼 있었다. 겨울 10월에 오나라와 고구려가 나란히 조공하였다. 미친놈들. 오나라라는 거는요, 여기서 오나라를 말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남북조 중에 남조를 의미합니다. 남조. 이때가 그때가 이제 남북조 시대였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56 시대 말미거나 남북조 시대 초입이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남조를 보통 이제 일본석에서는 오나라라 그럽니다. 오나라. 아니요, 그 오나라입니다. 남조를 그냥 통칭해서 오나라라 그래요. 네. 지금 보니까 각주를 보면은 송서예요. 송서 문제기에 이게 뭐야? 원가야? 원가 7년. 그러니까 430년에 보면은 외국왕, 외나라의 왕이 유사 사람을 보내서 헌방물 뭐 이것저것 바치겠다라는 기사가 보인다라고 하는데, 근데 원가 7년이라는 게 그 경인년이고요. 경오년이고요. 경오년이고 인덕천왕 58년, 여기 있는 기사의 58년이 이제 경오년이니까 아마 요게 그 여기 일본석에 나와 있는 그 조공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당연히 일본서기가 맞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일본서기가 일본에서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오나라까지 가가지고 고구려도 조공했단 말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고구려를 거쳐서 간 모양인데, 고구려를 거쳐가지고 이제 중국까지 겨우겨우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조공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걸 뿌듯하게 적어놨다가 적으려 그랬더니 일본이 그깟 중국에다가 조공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아마 중국이 일본한테 조공했다, 그런 식으로 윤색해서 적은 거겠죠, 아마도. 바람 잘 타면 아마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앞쪽에 보면 그 응신천왕 요 바로 앞에 이제 응신천왕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중국에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고구려한테 길을 물어서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번에도 이제 고구려한테 갔다가 중국을 갔거나 그런 기사를 와전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뭐 그래, 그 김범수 말대로 이제 중국에 갔는데 우연히 이제 고구려하고 같이 봤다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고구려가 조공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중국이 조공했다는 것도 사실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다항해는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옛날엔. 자, 여기서 읽어봅시다. 60년 겨울 10월에 백조릉 시로토리노 미사자키의 능지기들을 차출해 역정으로 총당했다. 역정이라는 거는 뭐 그 요역하는데 징발되는 사람을 역정이라 그런 거겠지. 이때 천황이 친히 노역하는 곳에 행차했다. 그러자 능지기 목적 메키가 갑자기 흰사슴으로 변하여 달아났다. 뭐라고? 능지기가 갑자기 흰사슴으로 변해서 달아났답니다. 자, 이에 천황이 이능은 본래 비어 있었다. 그래서 능지기를 패하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역정으로 차출한 것이다. 지금 이 괴이함을 보니 매우 두렵구나. 능지기를 그대로 두어라 라고 했다. 곧 다시 토사련 하지노무라지들에게 관장하게 했다. 백조릉은 옛날에 그 어느
그거였더라. 그 옛날에 아무튼 그 일본석이 앞쪽에 보면 설화하고 엮여가지고 나온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백조령이라고 있긴 하고요. 아, 이 끝나지가 않네. 62년입니다. 겨울 5월에, 여름 5월에 원강 국사가 표류를요 큰 나무가 대정하 오호웨가하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강구비에 멈추었습니다. 그 크기가 10아름이나 됩니다. 뿌리는 하나인데 줄기는 둘입니다 라고 했다. 샴샹둥이다 그런 말입니다. 원강국이라 그러면은 이것도 아마 지명이겠죠. 지명인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원강국 국사라는 건 뭐 아마 직책일 거고요. 이게 국사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온 부분이라네요. 양파 양파 원숭이 너렇대. 원숭이들 싫어. 고양이들이 더 좋아? 잘했다. 이거 화났습니다. 원숭이 얘기하니까. 이에 외직 오자롱 야마토노 아타이 아코코를 파견해 배를 만들게 했다. 그리고 남해로부터 운반해 난파진으로 가져와 천황의 배로 삼았다. 난파진이라는 거는 뭐 여기 아무튼 그 뒷방에서 이제 그 큰 나무를 하나 조공했다 뭐 그런 말이네요. 자, 이해에 액전 대중원 황자가 투계 측해에서 사냥했다. 그때 황자가 산 위에서 들을 내려다보니 물건이 있었다. 투계라는 것도 지명인데요. 지금의 어디냐? 내량 동부지역이네요. 동부지역. 자, 그때 황자가 산 위에 들려보낸 물건이 있었다. 그 영상이 초막과 같았다. 이에 사진을 파견해 자세히 보니 사진은 돌아와서 굴입니다 라고 했다. 동굴요, 동굴. 북괴군이 파는 동굴. 자, 그래서 투게 도치 대산주 츠케노 이나키 오호야마누시를 불러. 이건 아마 요 지역 그 토호겠죠. 저 들 가운데 있는 것은 무슨 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빙실입니다 라고 했다. 얼음굴입니다 라고 했다. 황자는 그 저장 상태는 어떠하며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땅을 일장 남짓 파고 풀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두텁게 띠와 갈대를 깔고 얼음을 가져다 그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지나도 녹지 않습니다. 그 용도는 더운 때가 되면 술을 차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라고 하였다. 황자는 곧 그 얼음을 가지고 와서 천황에게 바쳤다. 그거는 마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발음하고 싶었고 가추소님도 그렇게 듣고 싶었고 천황은 기뻐하였다. 이후 겨울이 될 때마다 반드시 얼음을 저장했다. 춘분이 되면 비로소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 자, 65년입니다. 아유 씨, 되게 오래 있었네. 끝이 없다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읽은지 1시간 42분째인데 자, 65년에 비탄국 히다노 쿠니에 숭나 스쿠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비탄이 어디죠? 비탄국 비탄은 여기네요. 여기 요 지역이랍니다. 자, 그 사람은 몸이 하나인데 얼굴이 둘이었다. 샴샹둥입니다. 얼굴은 각기 서로 등을 지고 있었으며 어떻게 된 거야? 정수리가 합쳐져 목덜미가 없었다. 그리고 각각 손발이 있었고 볼트모트네 이거. 무릎은 있는데 오금과 발 뒤꿈치는 없었다. 또한 힘이 세고 민첩하여 좌우에 칼을 차고 내 손으로 활과 화살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황명에 따르지 않으며 백성을 약탈하는 것으로 낙으로 삼았다. 생긴 것 하는 짓도 볼트모트네요. 자, 이에 화이신의 선조인 난파 근자 무진웅 나니하노 네코 타케 후루쿠마를 파견해 죽였다. 자, 겨울 10월입니다. 67년 겨울 10월입니다. 경진삭 갑신 5일에 한해의 석진원 이시츠노 하라의 행차에 능지를 정하였다.
석진원도 뭐 여기 어디 있을 텐데, 하네라는 건 여기 오사카 동남쪽 지역을 하네라 그러는 것 같아요. 능지, 자기 묻을 땅을 정한 거네. 자, 정유 18일에 처음으로 능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날 사슴이 들판에서 갑자기 영민들을 속으로 들어오더니 쓰러져 죽었다. 그때 갑자기 죽은 것을 괴이하게 여기고 상처를 찾았다. 그랬더니 귀에서 때까치가 나와 날아갔다. 때까치라는 게요, 원문이 백설조랍니다. 백설조. 뭐 아무튼 새 이름이랍니다. 새 이름. 귀에서 새가 나왔답니다. 자, 그리하여 귓속을 보니 모두 먹히고 혈퀴어 벗겨져 있었다. 이곳을 백설조이원 모즈노 미하라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이에 길비 중국 키비노 미치노 나카노 쿠니에 천도하 카하시마 가하의 물길이 갈라지는 곳에 용이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혔다. 용도 나옵니다. 길비 중국이라는 건 아마 길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도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도하라고요? 천도하, 잠깐만요. 천도하, 아 요게 길비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천도하라는 게 여기 요 있는 강을 의미한답니다. 일단 뭐 옛날하고 물줄기는 좀 다르겠죠. 유인씨 안녕하세요. 그리하여 길 가던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 독에 당하여 많이 죽었다. 입신 카사노미의 선조인 현수 아가타모리는 용감하고 힘이 셌다. 그는 깊은 곳에 가서 세 개의 박을 물에 던지며 너는 자주 독을 뿜어 길 가는 사람을 괴롭혔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가 이 박을 가라앉히면 나는 물러날 것이다. 가라앉히지 못하면 바로 네 몸을 베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용이 사슴으로 변해 박을 끌어당겼으나 박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하여 곧 칼을 빼고 물에 들어가 용을 베었다. 그리고 다시 용의 무리를 찾았다. 깊은 못 바닥에 있는 굴에는 용의 무리가 가득했다. 그리하여 모두 베었다. 자, 못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용을 다 죽였답니다. 드래곤 슬레이어의 전설입니다. 자, 그러자 못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이로 인해 현수연 아가타 모리노후치라고 불렀다. 그때 괴이한 기운이 나타나고 배반하는 자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천황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부역과 조세를 가벼이 하고 백성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덕을 펼치며 은혜를 널리 베풀어 군공황자를 구하였다. 그리고 조문과 병문안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부양하게 했다. 이런 까닭에 정사가 잘 행해졌으며 천하가 태평하였다. 20여 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다. 아무런 일이 없대. 그래서 지금 이게 잠깐만요. 이게 67년 기록인데요. 요 다음 기록이 바로 나오는 게 87년 기록이래요. 정말 20년 딱 맞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87년 봄 정월에 무자삭 계묘 16일에 천황이 죽었다. 겨울 10월 개미삭 기축 7일에 백설조야릉 모즈노노 미사자키에 장사 지냈다. 백설조야릉은 아까 자기가 먼저 그 죽기 전에 만든 거기죠. 이거 어디냐? 자, 지금도 남아있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이게 인덕천왕의 릉이냐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여기가 백설조야릉이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덕천왕인데요. 1시간 47분 44초 걸렸네.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죽은 게 즉위 후 87년이에요. 87년이고 즉위 전에 서로 이제 토도치랑자하고 서로 이제 네가 황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천황이라 그렇게 밀어주면서 이제 3년간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합하면 90년이고 그리고
흥신천왕이 죽기 전에도 한 십몇 년 살았을 거니까 대략 한 나이가 백 몇 살 때 죽은 거지. 추측하면은 그죠. 백 몇 살 혹은 백십 몇 살에 죽은 건데 따지자 보면. 근데 말이 안 되죠 그건 사실. 그러니까 인덕천왕의 이야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중국의 요순시대처럼 일종의 이상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천황들은 대부분 저렇게 유학적인 왕도 아니었고, 사실 인덕천황 본인도 이제 여자 관계를 따지면 그렇게 유학적인 왕은 아니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정말 잘 다스렸고 백성들은 편안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인덕천왕이 좀 많이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순시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자기적으로 써놓은 게 아닌가 싶고, 거기다가 적당하게 이제 신라나 아니면 고구려 그다음 오나라 뭐 이런, 그러니까 남조 요런 백제 요런 기록들을 끼워 넣으면은 아마 그게 되게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게 그 꾸밀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인덕천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대초료전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폈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믿을 수 없다고 저는 얘기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때에 보이는 기록을 토대로 보자면은 아마 여기 대판 지역 그 개발하는 게 일단 보이고, 그리고 남조하고 통교하는 게 보이고, 조공을 했겠죠, 그죠? 조공 바친 게 보이고, 그 와중에 이제 백제하고 그다음 고구려하고 뭔가도 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얘들 말로는 신라도 밟아줬다 그러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고, 백제하고 아마 신라하고 전쟁할 당시에 백제의 쩌리로서 아마 신라에 가거나 뭐 그랬던 거라고는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얘들이 막 떵떵거리고 살았다라고 내가 믿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까지가 그 인덕천왕이고요. 인덕천왕이고 그 다음은 또 뭔지 모르겠네. 뭐 그렇겠죠. 아무튼 그 원문 잠깐 조금만 읽어보면요. 원문 조금만 읽어보면 일본 서기 권 제11 대초려천왕 인덕천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초려천왕 예전 천왕지 제4자 야 모왈 중희명 500성 2번 황자 지 손야 천왕 유이 총명. 저건 뭔지 모르겠다. 무슨 지. 그 다음에 저거는 얼굴 할 때 그자인데 아짠가? 아용 미려 급장 인 저건 뭔지 모르겠네요. 현인가? 자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한자를 좀 배우시면 여러분도 아마 5편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번역된 걸 읽었지만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 번역되지 않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밌을 겁니다. 아마 이야기책 읽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그 할 수 있을까요? 그 로마 2 좀 더 할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여러분? 아씨, 아까 더 한다 그러긴 했는데. 라이즈 오브 리버브릭 그게 뭔데? 라이즈 오브 리버브릭이 뭔데요? 내일도 가야 됩니다. 내일도 가야 되니까 지금 좀 더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방송에 그 유명이신 책사풍우님이 출연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유명인하고 실제로 대화해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내 손으로 그 책사풍우를, 내 손으로 그 유명인을 강퇴시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사람 있어. 아, 유명한 사람 맞아요. 나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별 악감정이 없어요.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뭐 본의 아니게 이제 본의 아닌 게 아니구나. 본이구나. 내 본의로서 강퇴한 게 좀 유감이네.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인 것 같아. 느낌상 그리고 진짜 같아요. 네이버 검색하면 나올 거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 내일 내가 또 그 배달 발표하는데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안 하면은 또 내일은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네.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어그로입니다. 자, 일단 방송을 종료합시다. 방송 종료하고 조금 생각해보고 하든지 하고, 이따가 조금 더 하게 되면 뭐 보실 분들은 오시고요. 뭐 그냥 방송 알림이 없으면 그냥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사풍우와 함께한 일본서기였습니다. 일본서기 오늘 인덕천왕 대초르천왕 인덕천왕 읽었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은 글쓰기 첫걸음 있고요. 내일 모레는 철학산책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